여러분, 돈이 많다고 정말 모든 게 해결될까요? 천조 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중동의 부자 나라들이 지금 왜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단순히 석유가 언젠가 고갈될까봐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가 안보와 미래를 결정할 핵심 기술의 주도권을 강대국들에게 빼앗겨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은 국가 간의 거래에서 더욱 냉혹하게 적용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 최첨단 무기를 사오면 그들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기술적 족쇄를 함께 채웁니다. 내 돈 주고 산 물건인데도 부품 하나 교체할 때마다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나라 전체의 통신 인프라를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라고 강요당하는 게 지금 국제사회의 숨겨진 단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제 이 거대한 판을 통째로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동의 핵심 국가인 UAE가 대한민국과 무려 93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전략 사업을 함께하기로 최종 확정 지은 겁니다. 단순히 무기 몇 개 파는 수준을 넘어 방산과 원전, 그리고 미래 산업의 핵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까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심장부를 우리에게 통째로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오늘 저는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뻔한 성과 보고나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큰손들이 수십 년 단골이었던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9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판돈을 걸었는지, 그 이면의 날카로운 원인과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유일하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의 경제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품격 있는 통찰을 계속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93조 원 신뢰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샀는데 보닛을 열어볼 권한조차 없다면 여러분은 그 차를 진정으로 소유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미국산 최첨단 무기 체계의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입니다. 미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기술적 종속이라는 거대한 그물을 던져 상대국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오만함의 실체를 뜯어보겠습니다. UAE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수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내건 조건은 단순히 돈을 내는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기술 보완을 빌미로 UAE가 이미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구축한 중국 화웨이의 5G 통신망을 전부 철거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내 돈 주고 물건을 사는데 집안 구조까지 다 바꾸라는 요구를 받은 셈이니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굴복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절대 강자인 네덜란드 ASML의 사례도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노광 장비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기에 전 세계 제조사들이 수천억 원을 들고 줄을 서지만 공급자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사는 사람을 평생 을의 처지에 머물게 만듭니다. 중동의 부자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을 내고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이 불평등한 계약 구조에 깊은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최고 성능의 기성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주권을 온전히 지키면서 기술의 핵심 열쇠를 함께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 대기업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기술적 기득권의 벽을 대한민국은 아주 영리하고 과감한 방식으로 허물어뜨렸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해주지 않는 금기를 깨고 한국이 제시한 그 파격적인 조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93조 원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으십니까? 이 금액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두 기둥이라 불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시가총액을 통째로 합친 것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는 대기업 두 곳을 통째로 인수하고도 남을 이 천문학적인 자본이 단 한 번의 전략적 합의로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출 성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요행이 아니며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는 K 스탠다드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쟁쟁한 방산 강국들을 제쳐두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선택했을 때만 해도 서구권 언론들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선택이 실전 배치와 성능 입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UAE는 한국 무기가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전 세계 안보에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UAE, 이 같은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93조 원이라는 거금을 베팅할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나 가격표가 아니라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내는 한국인 특유의 지독한 신뢰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유례없는 격변과 혼란을 겪으며 전 세계의 우려 섞인 시선을 받았을 때도 중동 현장의 한국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본국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UAE 사막 현장의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 하루도 공정을 멈추지 않았고 약속된 납기를 칼같이 지켜냈습니다. 자신들의 국가 안보를 맡겨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적 수사보다 현장에서 보여주는 이 무시무시한 성실함이 훨씬 더 강력한 보증수표가 되었던 셈입니다. 결국 93조 원이라는 돈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인의 책임감에 대한 이자가 붙어 돌아온 결과물입니다. 남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뚫고 기적을 현실로 바꿔놓은 이 저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17년 전 프랑스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믿기 힘든 반전의 드라마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작 자전거 한 대라고 비아냥대던 그 오만함이 결국 전 세계 원전 시장의 지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2009년 한국이 원전 수출 경험도 없이 바라카 프로젝트에 도전했을 때 프랑스는 우리를 철저히 조롱했습니다. 고급 벤츠를 놔두고 고장난 자전거를 선택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며 중동의 자존심을 긁어놓았던 그들의 오만함은 당시 원전 시장을 독점하던 제국들의 보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프랑스의 장밋빛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뜨거운 사막의 모래 먼지 속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이 파리의 시원한 사무실에서 도면을 넘길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섭씨 50도의 불볕더위 아래 텐트를 치고 집안을 다졌습니다. 단순히 기성품을 팔려는 장사치와 당신들의 국가 과업을 내 몸처럼 책임지겠다는 파트너의 태도는 현장에서부터 극명하게 갈렸으며 이것이 결국 93조 원이라는 신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결과는 참혹할 만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벤츠라 자처하던 프랑스 아레바는 핀란드와 자국 내 원전 건설 현장에서 공기가 10년 넘게 지연되고 공사비가 원래 계획보다 수조 원씩 불어나면서 결국 파산 직전에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황제라고 불리던 아레바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프랑스 원전의 자존심은 찢겨나갔으며 이는 곧 유럽 전체가 한국의 팀 코리아를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고장난 자전거라 비웃음당했던 대한민국은 단 하루의 지연도 없이 바라카 원전을 완공하는 세계 엔지니어링 역사의 기적을 써내려갔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명제 하나가 유럽의 본산인 체코마저 한국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 열쇠가 된 것입니다. 지금 UAE 전력의 25%가 한국이 지은 원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화려한 광고보다 더 강력한 실체적 진실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상대의 저력을 무시했던 제국들의 몰락은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교훈을 줍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브랜드가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하는 실질적인 능력이 결국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17년의 세월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UAE는 단순한 에너지 동맹을 넘어 한국이 가진 또 다른 압도적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보다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이 결합이 어떻게 중동의 지도를 바꿀지 그 실체를 들여다볼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시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에너지와 인프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구축하며 유지 보수까지 책임지는 이른바 풀스택 국가 시스템의 위대한 수출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늘의 방어 체계와 바다의 수호,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과 미래를 지배할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한 번의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먼저 방산 분야의 치밀함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늘은 천공이와 KF-21 보라매가 지킵니다. 바다는 한국형 전투함이 수호하며 이 모든 전력을 현지에서 함께 만들고 기술을 전수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팔고 돌아서는 무기 상인이 아니라 상대의 국방 자립을 돕는 진정한 동반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 UAE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원전과 인공지능의 결합은 이번 계약의 가장 날카로운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를 가동하는데 소규모 도시 전체가 쓰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얹은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것을 돌릴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가 없다면 그것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까지 공급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신뢰의 밑바닥에는 아크 부대로 상징되는 끈끈한 혈맹의 유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배경이 된 아크 부대는 지난 15년 동안 사막에서 피와 땀을 나누며 한국군의 실전 능력을 몸소 증명해왔습니다. 미국은 기술 통제에 급급하고 중국은 신뢰가 부족하며 유럽은 공기 지연이 일상인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과 신뢰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지구상 유일한 대안이 된 셈입니다. 결국 93조 원의 계약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모든 역량의 총합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과거 우리가 중동에서 땀 흘려 도로를 깔았다면 이제는 그 도로 위에 국가 시스템이라는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비웃음과 무시를 견디며 쌓아온 50년의 시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 삶의 가치를 바꾸고 있는지 이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볼 차례입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은 사막에 타는 듯한 모래바람 속에서 먼지를 마시며 도로를 닦았습니다. 가족에게 편지 한 장 보내기 위해 한 달을 꼬박 기다려야 했던 그 외롭고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시멘트를 부어 벌어들인 달러는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귀중한 종잣돈이 되었고 고속도로와 제철소를 세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같은 사막 위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단순한 노동력 수출국에서 국가 시스템 전체를 전수하는 지식 수출국으로의 경이로운 대전환입니다. 과거에는 몸으로 때우며 인프라의 기초를 닦던 나라가 이제는 전투기를 팔고 원전을 운영하며 첨단 지식 기반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우뚝 섰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말 우리 정치가 유례없는 혼란과 격변을 겪으며 전 세계의 우려를 샀던 시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외신들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할 것이라며 연일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UAE가 그 모든 정치적 소음을 뒤로하고 93조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를 최종 확정한 이유는 서울의 정치가 아무리 흔들려도 사막 현장의 한국인들은 단 하루도 공정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일시적인 정세가 아니라 지난 50년간 한결같이 약속을 지켜온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 동안에도 사막의 밤을 지키며 원전을 완공해낸 엔지니어들의 성실함이 그 어떤 외교 문서보다 강력한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93조 원이라는 돈은 1970년대의 땀방울이 2026년의 첨단 기술과 만나 만들어낸 거대한 신뢰의 이자가 붙어 돌아온 결과물인 셈입니다. 노동에서 기술로 그리고 이제는 신뢰의 상징으로 진화한 이 역동적인 흐름은 대한민국이 가진 진정한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끈끈한 유대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 고민하는 혈맹의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왜 남의 나라 사막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93조 원의 투자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는지 그 내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UAE의 관계는 단순히 돈으로 얽힌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입니다. 그 기저에는 서로의 생명과 안보를 통째로 맡길 수 있는 혈맹의 유대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실제 배경이 된 아크 부대는 지난 15년 동안 뜨거운 사막에서 피와 땀을 나누며 한국군의 압도적인 실전 능력을 현지에서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사 교류를 넘어 UAE 최정예 특수부대를 교육하고 육성하며 그들의 심장부를 지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 나라의 안위를 맡긴다는 것은 짐 열쇠를 통째로 건네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는 전 세계 국가 간 거래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깊은 수준의 결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군사적 신뢰라는 이 강력한 닷을 내리지 못했다면 93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은 지금쯤 우리를 비웃던 다른 경쟁국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양국 관계를 부르는 용어의 진화 과정을 보면 그 무게감이 더욱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시작해 지금은 최고 수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는 수식어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운명 공동체로서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며 그 어떤 정치적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지지대입니다. 본은 언제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함께 피를 흘리며 쌓은 의리는 쉽게 배신할 수 없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UAE가 가장 불안해하는 안보의 공백을 독보적인 실전 기술로 메워주었고, UAE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통째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논리를 넘어선 혈맹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투자의 정석이자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비웃음과 불신을 이겨내고 이토록 단단한 신뢰의 성벽을 쌓아 올린 지금, 우리는 과연 이 기회를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합의가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경고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일정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93조 원이라는 숫자는 분명 경이로운 성과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로 한 약속일 뿐 우리 손에 완전히 쥐어진 현금은 아닙니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자아도취에 빠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를 노리는 전 세계 경쟁국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빈틈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93조 원의 거대한 딜을 따냈을 때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결코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더 높은 기술적 장벽을 세우거나 보이지 않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며 한국의 확장을 집요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이나 원전 시장의 재기를 노리는 일본까지 중동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부적인 공급망 관리와 프로젝트 운영 역시 단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치열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수만 개의 정밀 부품과 수천 명의 숙련된 인력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에서 사소한 실수 하나는 지난 50년간 쌓아온 국가적 신용을 단숨에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의 복잡한 지정학적 변동성은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치밀한 위기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즉각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경쟁자가 아니라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우리 내면의 나태함입니다. 2026년은 모든 것이 끝난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다시 신발끈을 묶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일정과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93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의 무게입니다. 비웃음과 무시를 견디며 사막 한복판에서 묵묵히 삽을 들었던
이름 모를 엔지니어들과 군인들의 헌신이 모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다가올 핵심 일정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3월과 4월 사이 UAE 실권자인 칼둔 청장이 직접 한국을 찾아 실무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정상회담을 통해 300억 달러 투자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2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사업까지 확정되면 93조 원은 120조 원 이상의 거대한 파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상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격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노동력을 팔던 나라에서 이제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수출하는 지식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쟁국들의 견제와 내부적인 자만심이라는 적을 경계하며 우리는 이 기회를 끝까지 지켜내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합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모든 분석은 공공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권유나 정치적 선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있으며 우리는 오직 객관적인 통찰과 정직한 분석만을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이 놀라운 성취를 지켜보며 여러분은 다음 93조 원의 주인공이 될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멈추지 않는 도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